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프라임 이제 경찰 승진 체계판에서 심화 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70문제 정도를 선별했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한 8, 90%는 커버가 될 겁니다. 시험 직전에 꼭 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즉시범, 상태범은 이제 살인죄, 절도죄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면 즉시 기소가 되고 범죄가 끝나버리고 위법성도 끝나버려요. 위법성 종료. 상태범도 기소와 동시에 범죄가 끝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남의 거를 도둑질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난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도난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요때 그걸 손괴하더라도 불가벌 사후행위가 됩니다. 절도죄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계속범은 이렇게 기소가 되어도 범죄가 기소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범이라는 말을 쓰죠. 자, 차이가 이제 뭐가 있냐면 즉시범과 상태범은 범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기소가 된 이후에 공범 성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범은 기소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공범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1번의 기억번. 자, 상태범은 한 번 위법 상태 야기함으로써 기소가 되고 동시에 종료가 되는 범죄로서 이미 야기한 도난 상태의 손괴가 포섭이 되기 때문에 불가벌 사후행위가 됩니다. 니은번 범죄 종료 시, 기소 시, 위법 종료 시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즉시범이었죠. 상태부터 틀렸고요. 디귿번 자, 직접 해야만 되는 범죄로서 간접 전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수범입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해야만 되니까 간접 전범 안 되죠. 자, 리을번 맞고요. 자, 미음번 맞고 비읍번. 부진정 신분범은 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만 제가 되죠. 부진정은 신분이 있건 없건 다 제가 됩니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죠. 자, 따라서 존속살인죄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된다가 아니죠. 가중된답니다. 네, 가중된다 해야 되니까 틀렸죠.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1번. 자,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가에 따라서 계속범, 상태범 구별된다. 맞고요. 계속되면 계속범, 아니면 상태 즉시범입니다. 2번. 자, 상태범의 경우 행위 계속과 요 상태에서 일치하지가 않고, 그죠? 행위는 끝났단 말이에요. 위법은 여기서 끝나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계속범의 경우 행위 계속과 요 상태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행위도 계속되고 위법성도 계속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정당방위도 위법한 침해가 종료 시까지 가능하므로 계속범에 대해서 기소유 종료 시에 정당방위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위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되고 공범 선임도 되고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 상태범은 기소와 범죄의 종료 시점 일치하므로 기소의 공범 선입할 수가 없지만, 그죠? 기소의 공범 선입이 안 되지만 얘는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공범 선입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놨는데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5번.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맞습니다. 계속범의 경우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시가, 자, 결과 발생 시가 기소 시기죠. 이때가 아니고 나중에 종료된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효가 기산되는 겁니다. 틀었죠? 자, 상태범에 있어서는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 이때가 아니죠. 이때가 범죄 종료시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즉시 상태범은 이제 기소범죄 종료 일치하고 이제 위법성의 종료만 두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범은 기소와 범죄 종료 자체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잘 나오는 것들, 출제가 되는 것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여기만 잘 풀어도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기억번. 자,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고 계속범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허위 진단 소약성죄 목적범이 아니죠. 자, 우리가 문서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목적범인데, 네, 목적범 아닌 게 4개가 있어요. 자, 각종 행사죄, 허위 진단서 작성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그리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요 네 개는 목적법 아닌 것들 잘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부자의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의범에는 이제 학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진정하고 부진정 이제 학설 대립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법적 의무에서 형식설, 실질설 학설 대비 하나 또 나와요. 요거 이제 두 번째 나왔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보증인 지위와 임무에 관해서 세 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다음 중 진정 부자의범은 자, 형식설을 얘기할 때가 형식설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죄명, 죄 이름으로 구별을 해보세요. 진짜 부작위로만 범죄가 되는 것은 죄 이름을 보고 구별하면은 죄 이름에 불자가 들어가 있죠. 뭘 안 해야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정 부작위범이고 불자가 없는 것들은 자기로 하는 게 원칙인데 부작위로도 예외적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전부 다 진정한 모습은 자기범이고 부작위는 부진정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가 들어가면 진정 부작위범, 불자가 안 들어가면 부진정 부작위범 됩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8조 조문이 나오는데 18조 조문에 그 부자위범 요건이 나와 있는 게 의무, 법적 의무 있고요. 위헌 발생 야기한 자, 이게 선행행위죠. 선행행위 조문이 있고요. 부작위 조문이 있습니다. 이건 조문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따라서 이제 법적 의무가 필요한데 의무가 법적 의무를 말하고 법은 광의의 법이기 때문에 계약과 조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야기한 자 책임을 져라 그랬으니까 이제 선행행위도 18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유기죄는 예외죠. 유기죄는 각치고선 원칙에 따라서 법률 개혁만 되고 조리상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선행위는 위법한 선행위만 책임을 지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는 적법한 선행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개 예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 지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 형식설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뭐냐? 법이냐, 계약이냐, 조리냐, 선행이냐 이렇게 이름으로 따지는 거고요. 실질설은 실질 내용을 따집니다. 그래서 보석 가공인이죠. 보석 가공인 안타위선입니다. 그래서 보호의무, 안전의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판례는 형식설에 따라서 법계 조선으로 따지고요. 통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을 결합해서 두 개를 다 보고 따지는 게 통설 입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혜와 의무의 최적지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100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100가지 케이스 중에서 1번 1차 심사 보증인 지위 심사에서 90개가 탈락하고 10개 케이스가 남습니다. 그럼 10개 케이스 중에서 2단계 심사로 의무 심사하면은 9개 탈락하고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 남은 애가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한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가지 케이스 중에서 1단계 지위, 2단계 의무 심사를 거치면 심사를 거칠수록 케이스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위와 의무를 모두 다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은 구성 요건에서 하나로 줄어져 버리죠. 자, 그리고 이분설에 따르면 지위는 구성 요건, 의무는 위법성이니까 구성 요건 단계에서는 10개가 채택이 되고요. 거기에 2단계 위법성에 가서 의무 심사 가면 여기서 이제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근데 지위와 의무를 전부 다 위법성으로 보게 되면은 그 구성 요건에서는 100가지 케이스가 구성 요건에 다 해당되게 되고 위법성에 와서야 이제 1단계, 2단계 심사 거쳐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데도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통설이 이분설인데 얘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뭐라 비판합니까? 너네는 구성 요건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럼 얘는 뭐라 비판할까요? 너네는 구성 요건 단계가 너무 확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두 문제를 따들었어요. 축, 구는 위대하다. 축구는 위대하다.
그죠? 우리 월드컵 16강 나갔죠? 축구는 유리하다. 이렇게 두 문자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부진정 부자의 범은 형법상 부자의 의무가 적용된 경우를 말한다. 자, 부진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부진정 부자의 범이라고 나오면 살인죄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살인죄는 형법상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가 적용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 D번. 살인죄는 일정한 부작위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각칙상 범죄 살인죄의 구성요건으로 적용되어 있다. 틀렸죠? 그래서 의무를 물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 되고 범죄 구성요건을 물으면 살인을 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써 있다 하면 돼요. 그죠? 틀렸죠? 자, D번. 자, 퇴거 불응죄와 같이 형법상 구성요건적 행위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자, 진정 부자의 범의 대표적인 거는 퇴거 불응죄예요. 그러면 법에서는 퇴거에 응해야 될 자기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불응하면 부작위로 안 하면 죄가 되도록 구성요건에 되게 써 있죠. 부작위로 구성요건이 되도록 적용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걸 부작위한 자기범이다. 그럼 틀린 말이죠. 이 부진정인 경우는 자기로 되는 게 원칙인데 부작위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이런 말 쓰고요. 진정 같은 경우는 부작위로만 죄가 되고 부작위로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란 말을 씁니다. 자기로는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죠. 네, 틀렸습니다. 자, 리얼범. 부작위한 자기범은 진정 부작위범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을 말해요. 틀린 거죠. 그래서 자, 미연범. 자기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무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불가능한 걸 가지고 범죄로 말할 수는 없어요. 가능한 걸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B번. 자, 18조의 부작위 범은 그 규범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의 형태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18조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18조. 기억번. 18조에는 위헌 발생 방지 의무, 위헌 발생 방지 의무 있습니까? 있죠. 자, 위헌 발생 방지 가능성. 가능성이란 말 있습니까? 없죠. 부작위 있습니까? 있죠. 그죠? 조문에 있다 없다 하시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번. 부작위 범에 있어서 자기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자, 법적 의무 맞아요. 자, 법적 의무 맞는데 그 법이 광의 법이기 때문에 법계 조선까지 다 포함된다 해야 됩니다. 조리는 안 된다. 틀렸고요. D번.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 범은 법계 조선인데 유기죄란 말이 있죠? 유기죄 밑줄. 유기죄는 법률 개혁만 됩니다. 조리가 없어요. 틀렸죠. 자, 1번. 부진정 부작위 범에서 보증인 자기 의무와 유기죄 자기 의무는 동일하다. 틀렸죠. 일반적 부작위 범은 법계 조선, 유기죄는 법계, 서로 다릅니다. 자, 미음번. 익사 직전 아이에 대한 보증인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 성립할 수가 없다. 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판례가 말하는 그 부작위범 요건이 요렇게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의무, 가능성, 부작위, 동가치성이죠. 이렇게 동가치성. 판례가 말하는 네 가지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없었다면, 두 번째 요건이 없었다면은 부작위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다음 B번.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 방법을 요건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한 기망행위가 자기와 동등한 의미죠. 동등한 의미가 뭡니까? 동가치를 말하는 거죠. 동가치성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1번. 자, 결과 발생 방지해야 될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은 자기범의 경우에 대해 경미하므로 틀렸죠.
자, 부자의 범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 선장이 대표적인데 선장이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서 부자하기로 수백 명을 죽였어요. 결코 칼로 찌른 자기 범에 비해서 경미하다 말할 수 없죠. 더 나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경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에는 임의적 감경 사유 그런 거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 자, 진정 부자의 범 미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론적 불가능하죠. 근데 형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퇴거하여 집합 명령 위반죄가 있고요. 명령 위반죄. 그다음에 퇴거 불응죄가 있죠. 퇴거 불응죄. 요 두 개가 이제 미수경이 있는 것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부자의 범은 미수를 논할 필요가 없다. 예, 틀렸죠. 그리고 4번. 부자의 범 인과관계 논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진정 부자의 범은 다 거동범이에요. 퇴거, 불응. 안 하면 제가 됩니다. 거동 즉시 제가 되는 거동범이에요. 그다음에 부진정 부자의 범 같은 경우는 살인죄 생각하면 되니까 살인죄 결과범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미수하고 결과 과자 써서 인과관계하고 과실범 이런 것들은 거동범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과범에서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부자의 범에도 진정에는 이런 게 부정될 수 있지만 부진정 부자의 범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 됩니다. 부진정은 미수 논할 필요가 있고요. 부진정 인과관계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자, 진정 부자의 범은 미수 성립이 불가능하여 미수경이 존재하지 않는 말이면 틀렸죠. 미수경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진정이 나오면 퇴거불응죄 생각하면 되고 부진정이 나오면 살인죄로 바꿔 생각하면 돼요. 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1번. 진정과 부진정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은 자, 형식설은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름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구별, 이름으로 제명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실질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실질설은 그 실질설 같은 경우는 이거랑 별개로 실질설은 진정은 거동범이고 부진정은 결과범이고 이렇게 그 실질 내용으로 구별하는 게 실질설이에요. 자, 그래서 형식설은 거동범에 대해서 부진정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실질설은 결과 거동범 모두 부진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틀렸죠. 바꿔서 놨습니다. 바꿔서 놨어요. 자, 실질설에 따르면 진정은 100% 거동범이기 때문에 진정에서는 결과범이 나올 수가 없고 부진정은 거동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실질설입니다. 근데 형식설에 따르면 죄명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요 부진정 부자의 범 중에서도 폭행죄 같은 거동범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죄명으로 구별하니까. 그래서 두 개 바꿔 써놨죠. 자, 요게 이제 우리의 경찰 선진 기출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그럼 지위하고 의무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분설이 통설인데 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 의무가 미호성 요소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착오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죠. 착오. 그래서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기 때문에 13조에 따라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 됩니다. 근데 의무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되기 때문에 16조 법률의 착오가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처벌돼요. 그걸 구별합니다. 자, 따라서 2번. 지위와 의무를 구별한 2번설에 따르면 의무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되겠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 없으면 고의범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이 틀렸고요. 3번. 의무와 지위를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둘 다 위법성 요소로 보니까 둘 다 위법성의 착오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4번.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 자기 아들인 걸 몰랐다는 거는 자기가 아버지로서 구조할 지위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겠죠. 통설에 따르면 과실범 됩니다. 자, 5번.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망나니 같은 아들 구조 의무가 없다. 자,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통설에 따르면 위법성이 착오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사안이라면 정당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들었죠? 자, 환갑범은 반전된 금지착오니까 틀렸고요. 그냥 금지착오라고 해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보증인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구 동그라미. 자, 구가 나오면 뭐 찾아야 돼요? 축을 찾아야 되죠. 축구. 축소될 우려가 있다야 됩니다. 확대 틀렸죠. 2번 지혜와 임무를 위법성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 위가 나왔습니다. 뭐 찾아야 돼요? 확대. 대를 찾아야 되죠. 위대하다. 대를 찾아야 돼요. 보니까 확대된다 써있죠. 동그라미. 축구는 위대하다 풀면 됩니다. 자, 3번 살인죄와 같은 단순 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 의존적 결과범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 행위 정형 동가치성은 전자의 경우에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틀렸죠. 후자입니다. 자, 살인죄는 결과만 나오면 그냥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죄는 사기의 결과, 소유권 침해 결과만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종의 행태가 필요해요. 기망이란 행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결과범이 있고 행위가 상관없는 결과범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인데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한 경우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자, 위에는 행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똑같은지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아래는 행태에 의존된 데에 일정한 행위에 의존한다고 그랬으니까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동가치성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달라지죠. 자, 그래서 살인죄는 단순 결과범, 단순 세모.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행태 의존적, 행태 동그라미. 행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가치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이 다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맨 뒤에 이제 행위 정형 동가치성, 행위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위 정형이 필요한 거는 행위 동그라미끼리 필요한 거고 순수는 세모니까 거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자, 갑이 유아 A의 모인 을과 을이 외출한 동안 A를 보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보호를 개시했는데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였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이제 보호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어요. 자, 계약이 무효가 돼 버리면은 형식설에 따를 때 의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제 아기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인수했기 때문에 돈 받고 인수했잖아요. 실질설에 따르면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설에 따르면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호기능 자의적 인수랍니다. 자, 또 인과관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가져온 자료들은 이제 기본 강의 때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자, 조건설이 먼저 있는데 조건설은 그 범인이 얘를 죽이면 행위와 결과 간의 관계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행위를 다 따져봐요. 그래서 이 범인을 낳은 엄마, 아빠, 친구까지 이 범인이 사람을 죽이는데 다 조건이 되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등가설, 같은 등자죠. 같은 가치를 가지고 다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 애가 낳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자식을 낳는 바람에 범인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결과 나왔다. 그래서 안 낳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낳았으니까 죽었죠. 그래서 네가 범인을 낳은 것이 사망의 조건이 되었다. 기수가 된다 이겁니다. 인과관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네가 범인을 낳지 않아도 피해자는 죽었고 네가 범인을 낳았어도 피해자 죽었다면 피해자를 낳은 거랑 범죄의 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인과관계 없다고 보죠.
이런 거를 이제 가설적 제거 절차랍니다. 근데 조건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범죄 사건만 따져야지 그 전에 있는 걸 왜 따지냐고요. 왜?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범죄의 조건이 된 건 맞지만 왜 똑같은 가치를 가지냐 이겁니다. 잘못됐죠? 범죄 원인은 칼로 찌른 게 범죄 원인이지 그 전에 엄마 아빠는 원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학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상식을 결합해서 상당 인과관계에서 판례가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 인과관계랑 상당성을 분리한 학설로서 합법칙적 조건을 정하게 된 겁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위라도 위험 발생 요소 연결되지 아니한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예, 틀렸죠? 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돌. 얘가 맞고 다쳤어요. 연결이 안 됐다는 거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기수에 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겠지만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뭐가 됩니까? 던진 건 책임지지만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가 됩니까? 미수가 된다는 거죠. 미수.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 기수로 벌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냥 벌하지 않는다. 그럼 무죄란 표현이에요. 틀린 겁니다. 자, 2번. 자, 고의범의 경우 인과관계 인정되면 기수가 되고, 자, 고의범의 인과관계 부정되면 뭐가 돼요? 미수가 되잖아요. 미수다 해야 되겠죠. 자, 3번. 과실의 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는 논할 실익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돌을 던진 게 과실이에요. 근데 갑도 돌을 던진 게 과실입니다. 그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 누구 때문인지 밝혀지죠. 만약에 갑이 실수로 던진 돌 때문에 맞은 거라면 여기 인과관계가 있다면 얘가 과실치상 기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빗나갔다는 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과실의 미수로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의 미수가 무죄인 건 맞지만 두 개의 과실이 있으면 어떤 과실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가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춘 사람이 기수가 되고 못 맞춘 사람은 과실의 미수로 무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과실범도 인과관계 따져줘야 됩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5번. 자, 고동범은 이제 결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필요 없죠. 자, 결과범에서만 나오는 게 미수, 과실, 인과관계 3개였습니다. 고동범에는 없어요. 자, 10번입니다. 자, 과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원인 등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각 행위자를 미수로 처벌한다. 틀렸죠? 자, 여기 이제 19조 조문이죠. 그래서 독립한 행위가 있고 원인 관계 판명이 안 되면 미수로 처벌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실로 벌어진 행동이래. 그럼 과실의 미수가 되니까 무죄가 돼 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자, 맨 앞에 과실이라고 그렇습니다. 과실 밑줄, 미수 밑줄, 불가버리다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런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 척도로 잡는 조건설은 대등한 원인 간주에서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느낌이 잘못되었다. 맞죠? 자, 실제 사건 전에 있던 걸 고려해서 다 대등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너무 인과관계 확장은 돼요. 다 기수가 됩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확장 동그라미 축소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답은 어느 행위로부터 어느 결과 발생하는 것이 경험치상 상당하고도 판단될 때 인과관계 인정 상당 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를 일상적 생활 경험으로 제한하여 형사처벌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장점이 있다. 맞죠? 근데 법적 안정성을 해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조건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식을 더하게 되는 상당 인과관계 나왔어요. 자, 인과관계를 따질 때 조건설은 이것만 따졌단 말이에요. 상식에 비추어 당연하다, 상당성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상당 인과관계설에서 얘랑 얘를 다 포함시키면서 얘도 따져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이제 합법칙적 조건설이 되겠죠. 통설. 얘는 인과관계랑 상당성을 둘 다 따지긴 하는데 두 개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그죠?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상식에 따라 이제 제한한 건 좋은데 너무 애매하다. 상식이라는 게 애매하다. 이런 표현 받고 있습니다. 자, 라번.
자, 갑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A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의뢰 과실과 A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 주임무를 게을리하지 나왔죠? 네가 주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게을리했으니까 죽었다. 이런 관계 인정되면 인과관계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가설적 제거 절차입니다. 자, 맞아요. 증명돼야 됩니다. 그 증명 책임은 의뢰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사한테 있죠. 검사가 거행 책임을 집니다. 행위자가 아니죠. 틀렸고요. 자, 마번. 자, 상당 인과관계설은 객관적 기술관한 평가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별도 평가 필요 없다. 거꾸로 써놨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당성을 다른 말로 객관적 기속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판례 입장, 상당 인과관계설은 이거랑 이걸 한꺼번에 판단하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이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을 해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은 인과관계 없다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통설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분리하니까 얘가 없어도 얘가 있는 경우, 이게 있지만 이게 없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수행 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 상당 인과관계에서에 따르면 인과관계 인정되면은 그 안에 두 개 다 있다는 뜻이니까 별도로 상당성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묶어 처리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합법 조건설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니까 요게 있더라도 인과관계 있더라도 상당성 있는지 없는지 별도 평가를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세트 메뉴 설명하죠. 여기는 햄버거, 콜라, 세트 메뉴로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샀다 그러면 콜라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콜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햄버거랑 콜라를 단품으로 팝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샀더라도 콜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콜라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3조를 보면은 이제 제선임 요소인 사실. 자, 선임 요소가 뭐가 있어요? 구, 위, 책이 있죠. 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요. 이렇게 그 중에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거. 뭘 사실이라고 하죠? 사실. 예. 그 사실을 인식하면 고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인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인식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설이 있고요. 아니다. 법이 없어도 의사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식, 의사 둘 다 필요하다는 게 통설이죠. 근데 그 의사가 이제 그걸 용인하는 정도에서라면 충분하다 해서 이게 용인설이 통설 판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식설에서 그건 의사는 필요 없어요. 인식설에서 가능성설, 개연성설 이런 학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식, 의사 둘 다 필요하다는 통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경계선에서 미필적 고의랑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해 줘야 되는데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도 둘 다 인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은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고의고 없으면 과실이 됩니다. 이거로 의사로 구별되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거기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11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고의는 인식과 의사이다. 맞죠? 니은번 신분범의 경우 신분 인식이야 고의가 성립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미필적 고의랑 인식 있는 과실 둘 다 인식은 다 있는 거예요. 의사로 구별됩니다. 맞죠? 자, 리얼번 자, 고의는 반드시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고요. 사전 사후 고의는 절대 고의가 아닙니다. X. 미음번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해 가는 개연성설에 대해서는 고의 본질을 의정 요소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요 의사가 필요 없고 그 인식만으로 구별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제 가능성설과 개연성설이 거기 들어가는데 인식만으로 고의가 있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을 구별 못 하겠단 말이에요. 둘을 구별 못 한다고 통설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비읍번 자, 고의 체계적 지원학설 중 챔 요소설은 불법 무한정 확대를 초래하고 고의와 과실 구별을 자, 거기 답이 써 있죠. 고의가 책임에 있대요. 고의가 책임에 있대. 그러면 고의랑 과실을 구성 요건에서는 구별을 못 하겠죠. 맞습니다. 자, 15번.
자, 갑은 아파트 창문으로 화분 던지면서 혹시 누군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인식 동그라미. 그 화분을 맞아 즉사였다. 근데 맞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런 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구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설에 따르면 맞아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의사가 있냐를 따지지 않고 인식만으로 바로 고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의사설에 따르게 되면 이런 의사가 있으면 고의가 있고 없으면 고의가 없으니까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의사설에 따르면. 그래서 학설이 일치한다. 틀린 겁니다. 자, 12번. 자, 그래서 이제 그 고의 인식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사실관계 인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건 누가 누구를 어떤 행위로 주체, 객체, 행위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식하면 된다. 보면 됩니다. 자, 1번. 자, 고인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기죄 기망. 기망하고 있다는 게 CCTV에 잡히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인식해야 됩니다. 폭행치사죄에서 사망 결과. 자, 폭행치사가 있으면 폭행죄는 고의법이니까 폭행한다는 고의인식이 필요하고 치사는 과실법이니까 고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망에 관한 실수가 필요하겠죠. 치사는 고의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나눠서 봐야 돼요. 이렇게. 자, 틀렸고요. 자,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뢰죄에서 공무원. 그래서 그 수뢰하는 사건 사실이 있으면은 그간에 누가 공무원이 무엇을 뇌물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인식 꼭 해야 됩니다. 2번. 자,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동기. 동기는 사람의 머릿속 생각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책임 능력, 처벌 이런 건 전부 다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죠. 차고될 수 없고요. 자, 따라서 이제 3번. 행위 당시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와 친족 관계에 있을 몰랐다면 그 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리고 4번은 상습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갑이 A한테 절도를 합니다. 구성 요건은 뭐죠? 타인의 재물을 철취한 자. 이게 구성 요건이죠. 그죠? 주체, 자, 사람, 객체, 타인의 재물, 행위는 절취. 이거 다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피해자 아버지인 경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의 인식이 있고 이제 A 실제가 있을 때 그 갑은 A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타인이었고요. 타인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죠. 친족 상도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절도죄가 되고 나서 이제 상습성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상습성이 인정되면은 이제 책임이 가중되어서 가중처벌돼요. 상습성 책임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습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경우가 있고 상습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눈에 보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처벌 조건 책임 요소이기 때문에 범인은 인식할 필요가 없고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판단해 줄 때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의범으로서 인식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든 몰랐든 상관 안 해. 상관 안 하고 판사가 실제 관계를 보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타인이면은 처벌하고요. 친족이면 상도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됩니다. 상습성이 없으면 단순절도가 되고요. 상습성이 있으면 상습절도로 가중처벌 내놓고요. 책임 가중이니까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자, 친족인 걸 몰랐다는 건 실제 친족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친족이니까 상도례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경우에 한해서 틀렸습니다. 알든 모르든이에요. 4번. 해당 당시 상습성을 몰랐다 하더라도 실은 상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습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일단 범죄가 아닌 줄 알았다. 그럼 광의의 착오 13조 고의조각이 됩니다.
범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럼 반전된 사실의 착오로서 불미수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는 범죄인데 경미한 범죄인 줄 알았는데 중대한 범죄가 되었었다. 그럼 뭐가 됩니까? 15조에 따라서 경한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사람이냐 같은 범죄, 사람과 재산 다른 범죄 그러면 이게 추상적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착오 해가지고 형법에 조문이 없죠. 판례 확설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5조랑 적용되는 거. 자, 경미한 죄 인식, 중요한 결과 발생, 그러면 다 인정되지 않고 15조량에 따라서 경한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착오표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줄여놨죠? 이거 김밥 천국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기역, 비역, 치읓. 그래서 김밥 천국 이렇게. 그 다음에 고추김밥 개방. 고추김밥 개방. 기운이 발근. 발생사실 기수가 되겠죠? 이렇게. 발생사실 기수.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고추김밥을 개방하니까 매운 느낌이 나니까 기운이 발근 솟습니다.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요게 기역이에요. 요게 기역자죠? 기역자입니다. 기역자. 네, 기역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인식과 발생이 같은 범죄면 같은 범죄 구체적 착오가 되고 객체 착오가 상대 오인했다. 객체화 착오가 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다 기수죠. 다 기수. 자, 근데 이제 같은 범죄인데 방법의 착오란 말이에요. 비읍. 그럼 그때는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래 가 보면 다른 범죄에 관해서 추상적 착오가 있을 때에는 객체인지 방법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 미과상 되는 거예요. 미수과실 상경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한지 기수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내가 인식했던 대상하고 이제 실제 대상이 사람이고 사람이다. 같은 대상이다. 그러면 구체적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오인했다 그러면 객체 착오가 됩니다. 똑같죠?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고 같은 이제 구성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같은 구체적 착오란 말이에요. 근데 객체 오인이 아니라서 총알이 빗나갔다 방법 착오가 됩니다. 방법 착오가 되면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수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고 기수가 맞다는 견해가 있고 두 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구체적 부합설이고 이게 법정적 부합설이 되는 겁니다. 추상적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하고 뭐 재산하고 서로 다른 범죄란 말이에요. 다른 범죄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범죄 이건 추상적 착오가 됩니다. 예, 그럴 땐 바로 그냥 뭐가 됩니까? 기수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아래 이제 13번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짖자 그 강아지를 주기 위해서 엽총을 발사했다. 근데 빗나가서 A가 맞고 죽었다. 자, 강아지는 재산인데 죽은 거는 사람이죠. 그럼 아예 그냥 그 다른 범죄 인식했던 경우죠. 다른 범죄 인식입니다. 그럼 추상적 처우가 되기 때문에 그 기수가 될 수 없어요. 다 미과상 되는 거, 미과상 이렇게입니다. 자, 볼까요? 자, 사례에서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 착오가 된다. 맞죠? 그 사람과 개는 다르니까 추상적 착오. 그다음 빗나갔으니까 방법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사례에서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다. 다르죠? 법정적 미과상 경한죄 기수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3번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강아지에 관한 손괴 미수죄와 과실치사가 된다. 그죠? 미과상이 된다.
자, 미과상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A의 부인을 쏘려고 했으나 빛나가 A가 맞고 사망했다면 A에 대한 살인죄 성립을 긍정한다. 자, 이제 A 쳐도 사람이고요. A도 사람이에요. 같은 범죄죠. 같은 범죄. 그리고 빗나갔으니까 방법처가 되겠죠. 그럼 기억이랑 비읍이랑 서로 다르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미과상이고 얘는 기수가 되고 서로 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달라져요. 자,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판례에 따라 풀어라 그랬으니까 판례는 법정적법설이죠. 판례에 따르면 기수가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14번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1번. 자, 갑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A를 B로 오인했대요. 자, B로 잘못 알았는데 A였죠? 그럼 사람과 사람은 같은 사건이니까 기억, 같은 사건. 오인했다 그랬으니까 객체차고. 똑같은 기억이니까 기억 나옵니다.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어느 견해에 따라도 다 기수가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다 동일하다. 맞습니다. 자, 2번. 갑은 형을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지금 1번하고 2번이 전부 다 B를 A로 오인한 사건이에요. 다 오인했는데 2번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란 말이 나오죠. 아버지 빗줄. 그래서 이제 이거 표로 풀면 안 되고요. 아버지라는 게 나오면 뭐로 풀어야 돼요? 이거로 풀어야죠. 네, 경한제, 중한제 이거로 풀어야 됩니다. 15조가 정되는 거예요. 자, 보통 살인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죽었죠. 존속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학설이 아니고 15조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한제가 아니라 경한제,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1번은 표로 푸는 거고 2번은 아버지란 말이 있으니까 15조 1항으로 풀어야 돼요. 법정적 법설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결과적 뭔지 바로 풀면 되겠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중요한 내용들 다 정리해놨고요. 표를 한번 쭉 볼까요? 자, 15조양 결과 때문에 죄가 무거워지는 이게 결과적 가중범위이고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예견할 수 있었다 없었다 따져주죠. 자, 근데 그 두 번째 칸에 가면은 예견 가능성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인과관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 자, 진정과 부진정이 있죠. 진정은 연소죄와 각종 치사상죄가 있고 부진정으로는 방치되는 범죄 두 개가 있죠. 특수 공무방해 치사상 방치,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방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범죄 네 개 있습니다. 신의 손으로 중상권유 중범죄 네 개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 줄 보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상해치사죄, 과실치사상죄, 강도살인죄는 모두 결과적 가중범위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형식이 고의 플러스 과실 결합 형태일 때만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자, 근데 상해치사죄는 맞죠? 상해 고의범, 치사 과실범 맞습니다. 자, 근데 과실치사상죄는 결합범이 아니라 그냥 과실범 하나죠. 결합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살인죄는 두 개가 결합된 건 맞는데 고의 플러스 고의 결합 형태죠? 안 돼요. 고의와 과실 결합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결과적 가중범인 거예요. 자, 2번. 자, 연소죄는 부진정이 틀렸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진정이고요. 3번. 자, 상해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의 피해자 죽었을 때 차고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차고일은이 아까 그 김밥 천고표입니다. 자, 그래서 상해의사로 찔렀는데 죽었다 그러면 상해 고의랑 치사 과실 나오면 두 개 합쳐서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가 되는 거지 아까 김밥 천고표로 푸는 거 아니에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자, 중체포 강범죄 잘 나오죠? 생명에 대한 위험이라고 써 있지 않고 가혹한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금죄도 고의범이죠.
가혹행위도 고의 범위죠. 고의 플러스 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란 말이에요. 자, 5번. 자, 현행 규정상 미수규정이 있는 것들은 일, 인, 강도, 치사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질, 치사상 맞고 강간, 치사상 틀렸고 해상, 강도, 치사상 맞습니다. 자,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특수 강간 치사상죄하고 일반 강간 치사상죄가 있는데, 그죠? 얘는 이제 형법에 있는 죄고 얘는 성폭력 특별법에 있어요. 그래서 미수처벌 규정을 물을 때 얘는 없고 얘는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형법에 따라서 풀어볼 때 강간 치사상죄 미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다 특수란 말을 붙이더라도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란 말을 붙이더라도 성폭력법에 미수정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지 형법에 규정이 있다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죠? 틀린 말 됩니다. 앞에 형법 규정상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잘 보고 붙여야겠습니다. 자, 17번, 1번. 15조 요양에 인과관계 규정 없죠. 예견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번. 결과적 가중법은 책임원칙 조화를 위해서 예견 가능성 요구하고 있는데 예견 가능성 형법에 명시가 돼 있죠. 15조 요양에 틀렸고요. 3번. 자,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예견 가능성 없으면 중한죄 처벌 안 되죠. X. 4번. 형법적 규정되어 있는 결과 가중법 기본 범죄는 고의 자의범위 하나다. 틀렸죠. 자,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 범위여야 돼요. 반드시 고의 범위여야 되는데 자의 범위인지 부자의 범위인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의 범위 틀렸고요. 5번. 자, 이제 5번하고 6번을 구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러면 뭐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있죠. 요게 이제 기본 범죄고 얘가 중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 범죄를 물으면 고의범만 되는 거예요. 과실 안 되고. 근데 중한 결과를 물으면 고의 과실 두 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묻는지 잘 보고 답을 해야 돼요. 자, 5번.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를 묻고 있죠. 얘를 묻고 있죠. 그럼 고의 과실 다 된다가 됩니다. 맞고. 6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를 야기하는 기본 범죄를 묻고 있죠. 그럼 고의범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묻는 게 마치 다르단 말이에요. 자,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만약 부진정 결과 가중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방화에서 살인고에 있었던 경우에 상상적 형법범이 된다. 자, 이제 우리 순경기출인데요. 자, 방화에서 살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묶어서 방화살인죄 일죄로 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이게 형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죄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죄 따로, 살인죄 따로 쪼개가지고 상상적 기합법 인정합니다. 자, 상상적 기합 인정하면은 40조에 따라서 중한죄 하나로 처벌하죠. 방화죄는 3년 이상이고 살인죄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살인죄 5년 이상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고의로 불을 질러서 사람을 과실로 죽였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묶어서 일죄로 할 수가 있죠. 형법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방화치사죄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요거랑 형벌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위에는 고의로 죽였는데 5년 이상이고 아래는 실수로 죽였는데 7년 이상이에요. 고의보다 과실 형벌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고의로 죽인 경우에도 그냥 방화치사죄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요 치사라고 써 있지만 과실치사도 되고 고의살인도 된다.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거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사용 규정이 있는 거는 그 방화치사죄는 맞는데 일수치사죄는 사용 규정 없어요. X.
3번. 자, 장애 존속을 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럴 때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선입하고 고의범 존속살해죄 별도죄가 선입을 하죠. X 틀렸습니다. 자, 이건 판례 문제니까 뭐 그래서 방화치사가 있었을 때 별도 고의범 존속살해 강도살인 보통살인 이렇게 있으면은 그 존속살해 강도살인은 방화치사보다 형벌이 높아요. 그럴 땐 두 개 다 인정해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고 중한죄가 없으면 특별관계로서 방화치사만 선입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판례 문제니까. 자, 4번. 자, 갑이 A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 건조물을 소외하였으나 후회하고 그 불을 꺼버렸다. 사망하지 않았다. 자, 현주 방화치사죄 미수. 방화치사는 미수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방화죄하고 그냥 살인 미수, 살인 중지 미수, 상상적 경합법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해간 기출이었습니다. 자, 5번. 자, 결과적 가중범은 중요한 결과가 정형적으로 내포된 잠적 위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 야기에서 과실범보다 결과방 가치가 더 크다. 틀렸죠? 자, 상해치사가 있고 이제 과실치사가 있을 때 얘는 2년 이하 징역인데 30년 이하 징역으로 형벌이 15배나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더 높은 이유가 뭐냐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방 가치는 똑같은데 행위가 다르죠. 행위가 얘는 고의 행위고 과실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겁니다. 자, 결과치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